안녕하세요. 코로나 시국에 많이들 힘드시죠? 저희 부부 이야기를 소개하고 싶어서 이번 이데일리 W 페스타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에 사연을 보낸 김필인이라고 합니다. 저희 부부는 10년 전 목돈으로 자영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시작은 무슨 일을 하면 좋을지 정하는 것이었어요. 뭘 하면 좋을까? 베이커리 어떨까? 사람들도 카페, 빵집 좋아하고 잘만 하면 자리 잡을 수 있을 거야. 그래, 여보, 우리 잘해보자. 저희는 성공의 꿈을 안고 빵집을 차렸습니다. 요즘 보면 빵지술래라는 말이 생길 만큼 카페나 베이커리가 인기가 많잖아요. 당시에도 지금만큼이나 카페나 베이커리 창업 열풍이 불었는데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직접 빵집을 운영하기 전에는 해볼만 하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너무나 힘이 들었어요. 우선 빵을 만들어서 손님들한테 판매하기까지 모든 과정에 손이 들어가는 일이라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특히 빵을 식히고 포장하는 것에도 품이 많이 들었어요. 판매에 이르기까지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엄마, 오늘 쉬는 날인데 아빠랑 놀이공원 가면 안 돼? 엄마 오늘 아빠랑 가게 나가야 되는데 돈 많이 벌어서 이따 저녁에 맛있는 거 사올게. 우리 딸 할머니랑 잘 놀 수 있지?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모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쉬는 날 없이 빵집에만 매달렸습니다. 하나뿐인 딸은 그래도 시어머니가 돌봐주셔서 일에만 집중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쉬지 못하고 닥치는 대로 일만 하니 몸이 오래 버텨주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에게도 이리저리 치여서 마음도 많이 다쳤던 것 같아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상황에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가 찾아왔습니다. 큰일이네. 손님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 그러게, 어제보다 반은 줄어든 것 같네. 만들어 놓은 빵 다 못 팔겠는데? 어떡하지? 아이를 생각해서 그래도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티려고 했지만 남편과 상의한 끝에 결국 빵집 문을 닫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약물고 고생하면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눈앞이 깜깜해지던 때였어요. 어쩔 수 없이 휴식을 가지며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랬어요.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도 가졌고요. 뭐라도 해보자는 생각에 고용지원센터에 나가 요양보호사 자격증 수업을 듣게 됐어요. 수업을 듣고 나서는 요양보호사 실습도 나갔는데요. 실습에서 한 어르신을 만나게 됐어요. 건강하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걷기 힘들게 되신 분이었는데 이야기를 나누며 금방 친해질 수 있었어요. 어느 날은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말이야, 옛날에 골재 사업을 크게 해서 이 동네 땅을 다 샀어. 이 근방 땅이 다 내 땅이었어. 근데 지금 생각하면 좋은 것만은 아니었어. 사업을 벌리며 일에 더욱 몰두하느라 자연스럽게 우리 애들이랑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들었어. 지금 생각하면 그게 참 아쉽지. 근데 돈을 잃는 것도 순식간이더라고. 사업 확장하며 부도가 났지 뭐야. 시간이 지나고 나니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걸 알았어. 힘을 빼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를 움켜쥐고 있었던 것 같더라니까. 어르신은 돈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다른 가치 있는 일들이 많고 행복하게 사는 다양한 것들이 많으니 당신처럼 어리석게 살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마음속 깊이 깨달음을 얻었어요. 요양보호사 수업을 마치고 나서 지금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사회복지사 과정을 듣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는 욕심을 내려놓으니 가까이 있었던 행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다시 오지 않을 이 시간을 조금 더 의미 있는 일과 좀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한 시간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알지 못했을 소중한 가치를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처남이 외국에서 일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외국계 어떤 기업이든 사람을 고용할 때 You're from South Korea? 이러면 무조건 고용을 한대요. 왜? 너무 부지런하고 일하는 모습에 깜짝 놀란대요. 자기네들은 그렇게 못하니까. 근데 그게 좋은 소리 같지만 어떻게 보면 그들은 선진국인데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를 고용할까? 너무 바삐 사는 거예요. 보기는 좋죠. 근데 참 여유가 없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 상황이잖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청소부 밥이라는 책이에요. 거기서 선택의 길이 두 가지가 나올 때가 있어요. 자기 자녀가 하는 발표회를 가느냐? 아니면 사업적으로 중요한 만남이 있는데 거길 가느냐? 아빠가 고민을 합니다. 예전 같으면 당연히 이를 선택을 하죠. 근데 거기서 청소부 밥이 한 얘기가 있어서 그분이 그 발표회를 갑니다. 물론 계약은 체결을 못했죠. 다른 회사랑 체결을 했겠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회사가 부도가 나요. 자기는 피해를 안 입게 되고 발표회도 가게 됐고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이분도 행복의 가치를 따지면 어쩔 수 없어서 빵집을 그만두고 그걸 선택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니요. 당신은 행복을 찾은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이 웃는 것도 중요하고 행복한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다 제일이라고 하네.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옥상 달빛의 수고했어 오늘도라는 노래가 있어요. 꼭 주무시기 전에 거울을 보면서 자기 얼굴을 쓰다듬으면서 이 노래를 불렀으면 좋겠어요. 수고했어 오늘도. 저는 아이가 넷이에요. 아이가 넷인데 그들을 보면서 생각한 게 있어요. 야, 세상에 천사를 4명을 보내준 거예요. 밖에는 다 힘들고 어렵고 막 투정불만해 그런 사람인데 집에 천사가 4이 있어요. 그럼 누구랑 같이 하고 싶어요? 당연히 천사랑 같이 하고 싶죠.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가족이 중요하구나. 패밀리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F가 father, M이 mother, 그 다음에 early가 children이라는 뜻이에요. 그들이 다 합쳐졌을 때 가족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가족이라고 얘기하면서 돌아보면 아빠가 없어. 일하고 있어. 엄마가 어디 가 있어. 그러면서 우린 가족이라 그래. 아니요. 가족이 되기 위해선 여러분들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하셔야 됩니다.